오늘은 해외 투자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배경에서 해외 투자를 꼭 해야만 되는지에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 투자 이유는 이 한국의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아진 거죠. 즉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1년짜리 예금 금리를 하시더라도 한국에서 하시는 것보다 미국에서 하시는 게 약 1% 정도가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1%짜리 금리 따라서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어느 금융기관을 가더라도, 어느 뭐 회사 채권을 사더라도 우리보다 1% 이상은 높다는 것이 현재 벌어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해외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이 금리라는 거는 돈의 가격인데, 돈의 수요가 줄어들고 돈의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가 점점 낮아지는 이유가 됩니다. 한국이 고도 성장기 시기에는 기업들이 이제 공장도 짓고 땅도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빌려서 또 이제 자금은 없기 때문에 금리가 높았는데, 이 고도 성장기가 지나고 이렇게 저성장 시기가 되면은 기업에는 돈이 많고 또 가게에서도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보다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계속 되는 거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들은 계속 지속적이 되고요. 이제 신흥국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80년대 시대처럼 금리가 뭐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부터 뭐 저성장 시기에 진입했기 때문에 금리가 거의 0%대입니다. 그래서 자국의 어떤 예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일본이죠. 경제 성장률 역시 뭐 예전부터 이미 그 전 세계 어느 나라 국가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좀 이렇게 뭔가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좋은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일본을 따라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시장의 금리와 또 주식 시장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의 돈을 채권을 하던 주식을 하던 다 해외에 하고 있습니다. 자국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만을 보시면 마찬가지인데 금리가 미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이제 일본하고 좀 다른 게 채권 중심으로 많이 해외로 지금 바꾸고 있는 현상이고요. 일본은 이제 우리와 일본은 좀 비교를 자주 하는데, 한국은 이제 경상수지라고 해서 수출로 먹고 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물론 경상수지도 우리보다 낮지만은 이 소득수지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소득수지라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주식과 채권을 통한 해외 투자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금액들이죠. 대만 역시 경상수지,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지만은 소득수지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높죠. 이것이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 지금 주변 국가들의 어떤 그 현상들입니다. 일본은 이 자료는 그 일본과 한국의 그 부의 성장률인데, 일본이 약 12%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면 한국은 평균 9.7%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이 이렇게 성장하는 배경 중에 가장 큰 자산의 규모가 어떤 것이냐면은 이 해외 투자 비중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많죠. 이 갭들이 훨씬 크죠. 이것들이. 한국은 성장하는 이유가 이거 최근 지표 때문에 그런데, 2017년부터 최근까지 그 부동산이 약간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좀 버블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성장률이 오른 거고, 실제로는 일본과 한국은 약 4%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 12%, 한국이 한 8% 정도. 한국은
좀 그 부동산에 대한 그 상승률이 좀 최근에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실제로 전체적인 자산 비중으로 봤을 때는 한 4% 정도의 그 성장률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로 국내에서만 머물 수 있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약적인 요건들이 있고 그러한 환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가셔야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저도 역시 기존의 고객들의 펀드 자산도 해외 펀드로 많이 실제로 한 2년 안에 많이 바꿨습니다. 메시 다 아시죠? 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요. 현존하는 최고의 축구 선수. 뭐 상이라는 사람은 다 탔죠. 골은 뭐 한 번 뛰면 꼭 한 골씩 넣는 최고 공격수죠. 근데 이 친구가 펠레가 자기보다 낫다. 마라도나도 메시가 더 뛰어나다. 어쨌든 뭐 아주 굉장한 선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FC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여기서는 많은 우승과 많은 경기를 넣는데 이 친구가 자기 나라인 아르헨티나 와서 국가대표로 뛰면은 형편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FC 바르셀로나에서 메시 주변에는 좋은 친구들이 많죠. 이렇게 아르헨티나, 프랑스, 브라질, 스페인에서는 좋은 친구들이 많죠. 이런 친구들 때문에 메시의 팀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가 혼자서 뛰는 혼자서만 잘하는 이 아르헨티나만 가면은 조금 빛을 발하지 못하죠. 주변에 어떤 그 요소들이 큰 거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한국에도 메시아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핸드폰, 예전에는 차화정으로 인한 수출 있지만은 우리는 어떠냐면은 이제 주변에 어떤 그 메시처럼 그 잘하는 애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환경이 그걸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는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의 경기가 좋으면은 우리도 좋고 글로벌 경기가 확 나빠지면은 우리는 주식시장이 확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세계 경기에 아주 그 변동성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중국 한때는 중국이 우리나라 그 여행, 화장품, 면세점 아주 주가 지수를 한 2년 전 확 올려놨었죠. 제주도는 뭐 제주도 땅을 중국 사람이 다 살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드 도입이 결정된 이후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시장이 완전히 이제 훨씬 낮아졌죠. 최근에는 이제 롯데가 철수를 결정했고 롯데마트 어제 오늘 신문 기사 보니까 현대자동차도 이제 예전 공장들을 철수한다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에 대한 기대도 역시 우리는 수출 구조에서 굉장히 한 4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이 기침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아주 직격탄을 받게 되는 그런 아주 취약한 구조가 있다는 거죠. 물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원유 가격이 현재는 좀 안정되고 낮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이 기름 값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은 어쨌든 소비 위축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농산물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 자체의 크기 사이즈인데 뭐 사이즈도 있고 이제 이런 해외 변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그래프는 1980년도부터 현재 2018년까지 한국의 주가 지수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횡보선이 있고 또 여기 한 15년 이상 횡보선이 있고
여기도 한 10년 이상 횡보선이 있는데, 그럼 이 시기에 해외 시장은 어땠냐? 한번 보시라는 거죠. 같은 시기에 미국은 한 70%가 상승했고, 일본은 70%, 역시 일본도 70% 정도 상승했고요, 주가가. 요 15년 시기에는 미국이 한 300%, 중국이 한 980% 정도 상승기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미국 약 50%, 일본은 한 10% 이상의 상승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내에서 머물러서 놓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채권은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해외 투자가 유리하다는 건데, 미국의 회사는 우리보다 훨씬 크고 규모도 크고 신용등급도 좋은데, 금리도 우리보다 1%를 더 많이 줍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일본, 대만 모든 그 저금리가 된 국가들의 국민들은 이 해외 투자에 아주 밀접한 관심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외 투자할 때는 이 환율이 항상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달러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원화를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달러로 바꾸고 그 달러 투자해서 다시 원화로 들어올 때 그 두 번의 환율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환율은 약간 해지 요소가 있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은 이 변동성을 축소할 수 있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물론 이 환해지를 통해서 변동성을 아예 없을 수도 있지만은 환해지를 하지 않는 게 이 투자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지만 훨씬 더 낫습니다. 즉 변동성 축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달러와 모든 그 투자, 주식이라던가 뭐 채권, 원유, 금,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이 상관관계가 이 부의 상관관계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해지 효과가 돼서 이 변동성이 훨씬 더 작아지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 해지 효과로 인해서 60%를 내가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거를 물론 그런 해지 효과로 해서 30%밖에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0% 수익이 난 거를 이렇게 22%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즉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 외에도 역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 달러를 통해서 나는 이 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달러 자체로 쓸 수 있는 일이 많다. 뭐 아이들 자녀 학자금이라던가 또는 해외에 가서 앞으로 살 기회를 갖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달러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분이 많습니다. 예전처럼 뭐 IMF가 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달러를 갖고 있으면은 훨씬 많은 수익을 내는 거고요. 또 환율이 낮아서 달러를 바꾸는 것이 나에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갖고 계시면 됩니다. 갖고 계셔서 여행을 가시거나 다른 용도로 쓰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그 돈을 갖고 있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또한 예전에는 이 환해지를 하면 돈을 받았는데 지금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앞에 관련된 요소하고 더불어서 비용을 내지 않는 이 언해지형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해지를 하지 않는 것들이 또 훨씬 좋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국내의 어떤 그 저성장 기조, 또한 금리가 낮다는 구조, 그 다음에 주변국에 의한 우리는 수출 구조에 의한 또 원자재로 인한 어떤 그런 주변의 그 취약한 어떤 성장세를 이제 여러 가지 투자처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좀 더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더 좋은 성과로 낼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미국 기업을 좀 말씀드리면요. 미국 애플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 한 266조 원 되는데요.
삼성의 시가총액이 230조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갖고 있는 현금만으로도 삼성전자를 다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규모가 틀립니다. 규모가 같은 급이 아닙니다. 최소한 시가총액만 따져도 두세 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돈 100만 원을 투자하는 게 과연 어느 쪽을 투자하는 게 더 나을지가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이 되실 겁니다. 중국 최근에 이제 그 미국과 이 무역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당분간 중국은 내수주 중심으로 소비를 진작시켜서 6%의 성장률을 맞추려고 아주 엄청나고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이 또 한 1월부터 2월 말까지 한 또 15% 지금 펀드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 역시 이 내수 시장을 여러분들이 꼭 놓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일본은 제가 저는 일본을 사실 투자처라고 이렇게 추천을 많이 안 하는데 일본은 딱 하나 보셔야 될 게 자동화 관련된 로봇 관련된 것만 좀 저는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독일하고 일본이 거의 양대 산맥을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자동화 시대, 이 로봇, 이 기계가 되는 시장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유럽은 큰 회사들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국내 회사와 이 해외 쪽에 있는 비슷한 회사들을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삼성생명의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 16조면은 알리안츠가 이제 96조 원. 거의 뭐 10배 이상 차이, 대부분 이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가 30조면은 폭스바겐이 한 95조. 아모레퍼시픽이 11조면은 로레알이 한 144조. 어쨌든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한 10배, 20배 이상 정도로. 또 배당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한국은 배당이 거의 없는데 외국은 배당이 아주 많습니다. 그냥 배당 수익률로만 거의 6% 정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베트남 역시 가장 큰 시장이고요. 또 가장 핫한 시장이고 앞으로 꼭 지금 여기는 이제 저희 80년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호흡으로 바라보셔야 되고요. 이 베트남 투자는요. 미국 회사채 자, 애플하고 포스코를 비교해 보면요. 어느 회사가 더 큰지는 제가 당연히 애플이 큽니다. 근데 신용등급도 애플이 AA 플러스면 포스코가 AA 플러스인데 똑같은 신용등급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포스코가 해외에서 신용등급을 받으면은 이 BBB 플러스 훨씬 낮은 등급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애플이 훨씬 더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더 튼튼하고 회사가 더 크고 이런데도 신용등급도 훨씬 좋은데도 이자는 더 준다는 거죠. 원래는 회사가 나쁘고 신용등급이 낮으면은 그래야 그 이자를 더 줘야 그 회사의 채권을 사는데 더 좋은 회사가 더 좋은 이자 수익을 준다는 거죠. 이것들 때문에 회사채로 몰리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해외 투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또 정치적으로는 이제 문재인 정권 이후로 다음 정권과 연결되면은요 지금은 친기업적인기보다는 어쨌든 이 노동자 입장의 그런 정책이 많고요. 또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이라도 좀 여러 가지 펼칠 수 있는 정책적인 환경들이 너무 적습니다. 기업들이 그런 것 때문이라도 꼭 해외 투자로 여러분의 자산들을 일정 부분 옮기셔서 더 좋은 성과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